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500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532명으로 전날보다 140명 가까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이른바 휴일 효과가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 하루 진행된 3만 4천여 건은 지난주 평일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이렇다 보니 주요 방역 통계에 들어온 경고등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일주일 지역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622명, 2.5단계 상단인 5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아직 모르는 신규 확진자 비율 역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지난달 말 25%에 못 미쳤던 게 최근에는 29%에 육박했습니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는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는 확산 양상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제 하루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비수도권의 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잇따라 확인돼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주요 발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고양시 고등학교 두 곳에서 고3 학생 11명과 가족 2명이 확진되는 등 개학 뒤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와 고령자 비율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정 기자가 나가 있는 고등학교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데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자 다른 두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자매 2명이 한꺼번에 지난 16일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매의 가족 2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두 학교에서 학생 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감염은 모두 13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학교 두 곳에서는 학생 9명이 감염된 건데요. 이곳 고등학교는 확진자가 나온 3학년 그리고 같은 날 등교했었던 1학년의 등교를 중지했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2주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개학 뒤 학교나 어린이집 관련 감염이 이어지는 추세는 여전한데요. 우선 지난 9일 종사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서울 마포구 어린이집 누적 감염은 18명까지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4일 교사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온 고양시 어린이집에서도 감염이 11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이러한 원화나 학생 감염이 전국에서 하루에 56명, 교직원 확진은 8명꼴로 나오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추세도 여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왔던 곳은 실내 체육시설로 모두 56명이었고 직장과 의료시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청은 확진자 수와 감염 경로가 알려지지 않은 비율 등이 모두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규 확진 사례나 기존 감염 사례가 몸집을 불리는 추세는 여전한데요. 서울에선 은평구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가 어제 3명 늘어나서 누적 감염이 11명 됐습니다. 수시로 환기가 어려워 감염이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또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감염이 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 의정부시 교회에선 어제 추가로 4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은 22명이 되었고 성남시 분당구 노래방 일대 감염 사례도 도내 누적 6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YTN 정현우입니다.